안녕하십니까. 프로이드 대표 김효창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검사 학생용 해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불균형 사항을 깨닫고 그 안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성인지 감수성 수준은 서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서로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은 출생 후 사회화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즉, 부모, 친구, 선생님, 주변의 주요 인물, 인터넷, TV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경험들이 성인지 감수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남녀 간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라는 표현 속에는 첫째, 사람마다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 서로 다르며 둘째,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양성평등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합니다.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자신도 모르게 성차별적인 표현이나 행동을 유발하며 종종은 성희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둔감할 때 농담으로 던진 혹은 좋은 뜻으로 건넨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불편감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 넌 참 계집애같이 예쁘게 생겼다. 넌 무슨 여자애가 남자애보다 힘이 세냐? 라는 말은 설령 칭찬 혹은 농담으로 건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는 성적 주체로 성장해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생들은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성 정체성 및 성 역할을 인식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성적 권리에 근거하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관계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검사는 성평등의식, 성인권의식, 자기성찰, 그리고 실천 의지의 측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성 관련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검사는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과 특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검사는 성평등의식, 성인권의식, 자기성찰, 실천의지, 부모 촉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평등의식은 가정생활 영역, 학교생활 영역, 직업생활 영역, 사회생활 영역으로 실천의지는 행동 의도와 실천 정도로 부모 촉도는 아버지, 남성 주양육자와 어머니, 여성 주양육자의 하위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척도와 하위 요인에 대해 살펴보자면 성평등의식은 성별에 따라 차별받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성 차이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평등의식의 가정생활 영역은 가정생활에서의 성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학교생활 영역은 학교생활에서의 성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직업생활 영역은 직업생활에서의 성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사회생활 영역은 사회생활에서의 성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합니다. 성인권은 성적 권리에 근거하여 공적, 사적인 영역에서 차별 및 침해받지 아니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및 기타 법이 보호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으며 성적 주체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의미하는데, 성인권의식은 개인의 성인권 태도를 측정합니다. 자기 성찰은 자신이 내면하고 있는 일상적인 성차별주의와 위계화된 이분법적 젠더 수행을 감지하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실천의지는 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데, 실천의지의 행동의도는 성평등의식을 실천하고자 하는 행동의도를, 실천 정도는 생활 속 성평등의식의 실천 정도를 측정합니다. 부모 척도의 아버지, 남성 주 양육자와 어머니, 여성 주 양육자 하위 요인은 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 남성 주 양육자와 혹은 어머니, 여성 주 양육자의 성평등과 성인권의식 수준을 측정합니다. 심리검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심리검사의 결과는 매일매일 몸무게가 변화하듯 변화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교육과 경험에 따라 심리검사의 결과는 변화합니다. 따라서 심리검사의 결과를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심리검사의 결과는 종종 나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심리검사는 자기 방어 기제의 작동을 차단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무턱대고 심리검사의 결과를 불신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심리검사의 결과를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심리검사는 변화하는 심리적 특성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심리검사의 결과를 맹신하기보다는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결과 타당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 타당도는 여러분들이 검사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였는지를 나타냅니다. 검사 결과 타당도에는 일관성 지수, 반응률, 연속동일 반응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셋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보다는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 결과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 결과 프로파일을 해석하게 됩니다. 결과 프로파일에는 척도와 하위 척도, 그리고 하위 요인에 대한 결과가 T점수와 100분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T점수가 60 이상이면 높음을, 70 이상이면 매우 높음을 의미하며 40 이하면 낮음을, 30 이하면 매우 낮음을 의미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결과 해석에는 척도와 하위 척도, 그리고 하위 요인에 대한 수준과 결과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결과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남녀 간의 사회적 갈등 요소들을 극복하고 나와 다른 성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차별을 알아차리고 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키가 차이가 나고 나이가 다르고 지위가 다르며 피부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 혹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 혹은 특정 집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그것은 차별이 됩니다. 차이는 차이일 뿐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차별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에 따라 특정 성의 열등성이 강조되고 기회가 제한되며 한 성에 의한 다른 성의 착취 및 비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잠시 후 화면에 제시되는 문장이 성 차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성 차별을 의미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이 제시되고 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 차이인지 혹은 성 차별인지 그 답이 제시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성은 아이를 낳고 남성은 그렇지 않다. 성 차이인가요? 성 차별인가요? 성 차이죠. 두 번째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엄마가 해야 한다. 성차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사춘기 때 변하고 여성은 그렇지 않다. 성 차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남자는 요리, 청소, 빨래 등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 등을 여자보다 잘하지 못한다. 성차별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통솔력이 부족하니까 학급 반장은 남자가 하는 것이 더 낫다. 성차별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성차별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남자는 사춘기가 되면서 여자보다 근육과 골격이 발달하고 어깨가 벌어진다. 성 차이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남자는 간호학, 가정학 등 전통적인 여성 분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성차별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남자는 집안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남자는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차별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가지면 안 된다. 성차별입니다. 11번째입니다.
여자는 임신할 수 있지만 남자는 임신할 수 없다. 성 차이입니다. 12번째입니다. 어른이 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보다 힘이 세진다. 성 차이입니다. 13번째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보다 항상 강해야 한다. 성 차별입니다. 14번째입니다. 축구는 남자들만 해야 한다. 성 차별입니다. 15번째입니다.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월급을 더 받아야 한다. 성차별입니다. 성차별적인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차별적인 말을 듣습니다. 성차별적인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성차별적인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모두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이를 노트에 적어 봅시다. 자, 시작할까요?
모두모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성차별적 표현으로는 남자가 무슨 화장이냐? 여자가 애교가 있어야지. 남자애가 씩씩해야지. 여자가 고집이 세면 안 된다. 남자애가 왜 그리 말이 많냐? 여자애가 그게 뭐냐? 관리 좀 해야지. 남자애가 왜 그리 쪼잔하냐? 여자애가 왜 그리 밤늦게 싸돌아다니냐? 등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본 말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성차별적 표현은 상대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성차별적 사고 안에 가두게 됩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차별적 용어를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차별적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성차별적 용어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 모두모들과 함께 논의하고 이를 노트에 적어 봅시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유모차는 유아차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유모차의 모자는 어머니를 뜻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빠져 있죠. 앞으로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부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모두모들과 토의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모두모들과 충분한 토의의 시간을 가졌나요? 바꿔야 할 성차별적 용어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안사람, 집사람, 바깥양반이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배우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좋겠지요. 녹색 어머니에는 교통 안전 지킴이,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여경찰, 여배우, 여선생님에서는 여자를 빼서 부르는 것이 좋겠지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라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용어를 바꾸어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귀찮거나 피곤하게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제시된 장난감들을 남아용과 여아용으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모두몬들과 함께 분류해 봅시다. 만일 각각을 남아용 혹은 여아용으로 분류하였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토의해 봅시다. 흔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장난감은 색상부터가 다릅니다. 남자아이의 장난감과 옷은 죄다 파랑색, 여자아이의 장난감과 옷은 죄다 핑크색입니다. 더구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남자아이는 로봇, 자동차, 전쟁놀이용 총과 칼,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인 반면 여자아이들은 인형, 화장도구, 주방놀이도구, 유아차 등입니다. 결국 아이들의 장난감 선택에도 그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부모들의 인식이 영향을 미칩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바람직할까요? 성역할 고정관념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사회활동과 일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역할과 지켜야 할 자리를 가정에다 한정짓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성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하고 항상 씩씩하고 용감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지만은 않은 삶입니다. 다음은 유명 인사에 대한 서술입니다. A. 이 사람은 위대한 20세기 정치인으로서 정치에 입문하기에 앞서 화학 연구자로 일했고 회계사로도 일을 하였다. B.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사람은 다정하고 헌신적인 부모이며 항상 단정하고 세련되게 옷을 입는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자, 유명 인사인 A와 B는 남성일까요? 혹은 여성일까요? 모든 분들과 함께 A와 B가 남성인지 혹은 여성인지 구분하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두 문장은 사실 동일 인물을 묘사한 것으로 철의 여인으로 불리우며 영국의 전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 여사입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은 아마도 첫 번째 인물을 정치인, 화학자, 회계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인해 남성으로 상상하도록 이끌었을 것이며, 반면 두 번째 인물은 다정함, 헌신적 단정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인해 여성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였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및 성별 행동 특성에 관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관한 신념들입니다. 성별 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심리적 특징이나 행동에 대한 신념으로, 쉽게 말해 남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고 여자는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믿음이 바로 성별 고정관념입니다. 성별 고정관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존재하는 그대로의 나가 아닌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받는다는 것입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날 때 남성과 여성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제시되는 문장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이 제시되고 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답이 제시됩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학교 친구의 다리와 엉덩이를 몰래 장난으로 찍었는데 공유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장도 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X죠. 두 번째입니다.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제3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할 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이모티콘만 보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X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도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동그라미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 하에 찍은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X입니다. 다섯 번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성착취물을 다운받았다가 삭제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시청했다고 해서 징역이나 벌금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 X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